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강이 젖줄인 남한강을 중심으로 피어난 중원 지방은 국보로 지정된 중원 타평리 7층 석탑, 즉 중앙탑이 있다. 탕금호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세워진 중앙탑은 이곳이 한반도의 중앙임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그리고 인근에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충주 고구려비가 있어 용감한 고구려의 기상을 엿보게 한다. 이곳에 충주 고구려비가 있다면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양의 신라 적성비가 있다. 성제산 중턱의 적성산성 안에 세운 신라 적성비는 신라의 진흥왕이 이곳을 점령한 후 세운 척경비라는 것이다. 남한강 주변에는 국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물도 산재해 있어 찬란한 중원의 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충주의 청룡사지에 있는 보각국사 정혜원 융탑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스승인 보각국사를 기리기 위한 묘탑이다. 그리고 주변에는 고려 공민왕의 왕사로 원흥존자라는 칭호를 받은 대지국사를 기리는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가 과수원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다. 남한강 주변에는 국보와 보물이 산재해 있어 이곳에서 중원 문화가 피어났음을 일깨워준다.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된 남한강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채 오늘도 변함없이 한강으로 흘러간다. 치열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함없이 흐르는 남한강 주변에는 충주가 한반도의 중앙이라고 알려주는 탑이 세워져 있다. 탕금호 주변에 있는 중원 탑평리 7층 석탑이 그것이다. 이 중원 탑평리 7층 석탑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세웠다고 하여 중앙탑이라고 부른다. 국보 제6호로 지정된 이 중앙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데 탑의 높이가 무려 14.5m이고 2층의 기단 위에 7개의 탑신이 세워져 있다. 이 석탑의 건조 연대는 기단부에 있는 탑신과 옥계석의 짜임새 같은 양식 기법으로 보아 8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말끔하게 가꾸어 보호하고 있지만 발굴 당시 주변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 탑은 부처님의 밥상을 의미하는 노반이 2개인 것이 특징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 탑이 기운다는 구실로 해체 복원하였다. 해체 당시 중앙탑에서는 탑신사리가 발견되는 등 여러 개의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이 탑을 중앙탑이라고 불리게 된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온다. 신라 원성왕 시기 때 8세기에서 9세기 초 그때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국토의 중앙에 어딘가를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걸음,
똑같은 사람들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 만났다. 그 우리나라는 또 3-4번 좋아하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3번을 해봤는데 맨날 여기서 만났다. 그래서 여기다가 탑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국토의 중앙을 뜻하는 중앙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한강이 내려다보는 곳에 있는 입성 마을에는 고구려가 이곳을 점령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비석이 발견되었다. 바로 국보 제205호로 지정된 충주 고구려비다. 충주 고구려비는 광개토 대왕비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로 고구려가 만주에서부터 남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높이가 203cm, 폭이 55cm, 그리고 두께가 33cm인 충주 고구려비는 커다란 자연석을 다듬어 비면으로 삼았다. 예서체의 글을 새긴 충주 고구려비는 뒷면과 우측면은 마모가 심해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충주 고구려비가 세워진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장수왕 때 세웠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는 비문에 고구려 왕을 고려대왕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는 고구려의 비석 가운데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광개토항의 저쪽 동북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그쪽까지 넓은 영역을 확보를 했고 장수왕 때 이 비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수왕은 남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진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이 고구려 땅이었다라고 해서 이 흔적을 남긴 것이 이 고구려 비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신라와의 관계뿐 아니라 고구려가 주변국에 대해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라 칭하면서 신라의 왕에게 의복을 하사했다는 귀중한 내용이 실려있기 때문이다. 이 충주 고구려비는 남한강 유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데, 삼국사기 같은 문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이다. 충주에 고구려비가 있다면 남한강의 상류인 단양에는 신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이곳이 신라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세운 신라 적성비가 있다. 성제산 정상에 쌓은 적성 산성 안에는 국보 제198호인 신라 적성비가 세워져 있어 신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신라 적성비에 보면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인 이곳을 점령하면서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운 탑이라는 것이다. 비문에는 단양이 신라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곳에 사는 고구려 사람들을 신라의 국민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신라의 진흥왕이 신라의 국경을 넓히는 일을 도운 아야차에게 상을 내린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증명해 준다. 비문에 새겨진 기록과 삼국사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흥왕이 직접 이곳에 와서 세운 비석이 아니라 국토의 표시를 알리는 척경비라는 것이다. 신라의 진흥왕이 직접 다녀갔다는 기록은 없고 첫머리에 교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 보아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것이다. 이 신라의 적성비는 충주 고구려비가 만들어지고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세운 비석이다. 비문은 한문이 많이 발달한 후 쓰인 글씨체로 자연스러운 글자의 형태를 사용해서 새긴 것으로 보인다. 비석의 윗부분이 일부가 잘려나갔지만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고 글자의 수는 440자 정도로 이 중에서 완전하게 해석한 글자는 288자 뿐이다. 남한강 하류에는 청룡사지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고승이 청계산 자락을 지나다 용 2마리가 가지고 놀던 여의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고승은 용의 꼬리가 사라진 자리에 암자를 짓고 절의 이름을 청룡사라고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이곳 청룡사지에는 국보 제197호인 보각국사 정회원 융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탑은 이성계가 왕사로 모신 보각국사가 사망하자 이를 기리기 위해 세운 승탑이다. 이 탑은 스님의 사리를 안치하는 일명 부도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팔각 원당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 후에는 종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보각국사 정회원 융탑은 팔각 원당형으로 앞에는 사자 석등이, 뒤에는 보각국사 탑비가 있다. 팔각의 지대석 위에 놓여있는 하대석 윗면에는 복련이 돌려져 있고 복련 안에는 화판이 장식돼 있다. 가운데 부분도 팔각형이지만 배 부분은 부풀어 있고 각 면에는 사자와 용이 교대로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이해 보인다. 탑의 모형에서 고려 말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 초기 석조 미술의 특징을 살린 유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국보급의 문화재 앞에는 보물 제656호로 지정된 청룡사지 사자석 등이 있다. 보각국사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석등으로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한 마리의 사자가 표현돼 있어 사자 석등이라 부른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화엄사지의 쌍사자석 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사자석 등을 대표하는 문화재다. 그리고 보각국사 정회원 융탑 뒤에는 보물 제658호인 보각국사 탑비가 있다. 이 비에는 고려 공민왕 시절부터 조선 태조의 국사를 지냈던 보각국사의 행적이 기록돼 있다. 보각국사가 고려 우왕 때 국사가 되어 73세에 입적한 사실과 보각국사의 덕과 지혜를 추앙하고 이를 기리기 위해 왕의 명령으로 세운 탑비다. 이처럼 국보와 보물이 한자리에 3개가 세워져 있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보각국사 정회원 융탑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대지국사의 생애를 기록한 탑비가 있다. 보물 제16호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 탑비인데 고려시대에 활동한 대지국사의 삶을 기록한 비석이다. 성남사의 주지를 지내다 우왕 9년에
왕의 스승인 왕사가 되어 원흥존자라는 칭호를 하사받았다는 것이다. 고려 공양왕이 내린 시호는 지감국사이고 탑의 이름은 해월원명이었다. 하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태조 이성계가 대지국사라는 시호를 하사하고 탑의 이름도 지감원명으로 바꿨다. 사각형의 돌 위에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만든 비석으로 이런 양식은 당시 유행하던 매우 간단한 형태다. 대지국사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고 다만 신만리에 있는 부도가 대지국사와 관련이 있는 승탑이라고만 추정하고 있다. 탑 중간에 4마리의 사자가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사방을 지키고 있고 중앙에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나비 매듭을 한 불상과 그 위에 세운 탑이 보인다. 이 탑은 보물 제94호로 지정된 사자 빈신사지 사사자 구층 석탑으로 당시 이곳에는 빈신사라는 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석탑만이 우뚝 서 있다. 고려시대에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이 사사자 구층 석탑은 네 모서리에 배치한 사자가 사방을 경계하듯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4마리의 사자상 가운데에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뒷머리에는 나비 매듭을 한 불상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다른 석탑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이 불상은 4마리의 사자가 탑신을 바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기단 아래에는 이 탑의 내력이 적혀 있는데 원래는 9층으로 쌓은 석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탑이 세워진 연대가 자세하게 적혀 있어 다른 석탑의 조성 연대를 추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탑이다. 비문에는 빈번하게 침략을 하는 거란족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기원하면서 월악산 사자 빈신사에 9층 석탑을 세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에 거란족이 빈번하게 고려를 침범했기 때문에 부처의 힘으로 거란의 침탈을 막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에서 세운 탑으로 추정된다. 국보와 보물이 한자리에 있는 청룡사지와 분주하게 움직여 한반도의 중앙임을 증명하고 세운 충주 탑평리 7층 석탑, 일명 중앙탑을 보면서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영토의 중요성은 항상 느끼지만 충주를 장악하고 세운 충주 고구려 비에서 고구려의 기상이 엿보이고 적성 산성 안에 세운 신라 적성비를 보면서 영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 이처럼 남한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원의 아름다운 문화가 찬란하게 피어났으면 하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